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다시 이렇게 붉게 물들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어제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한 것이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는 해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좀 흐르고 있느냐, 요 일봉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어제 일봉은 뭐 양봉으로 마감은 했어요. 그런데 긴 윗꼬리를 달면서 그 상승률이 소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의 상승이 제가 좀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요 21선에 지금 거의 딱 맞닿은 채로 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채차 좀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, 이 21선의 가격이 지금 현재는 63.6K를 가리키고는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3.9K 정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요것을 15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제 오전만 해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오전 11시쯤에 이 가격이 지금 63.8K, 그러니까 21선에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21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런 좀 되돌림이 나왔고, 그러다가 오늘 새벽 3시쯤에 채차 좀 힘을 내면서 이 21선 근처까지 또 올라오기도 했는데,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번에도 이 63.8K를 터치를 하면서 이번 역시도 이 21선을 뚫지를 못했어요. 그러면서 다시 좀 이런 되돌림이 나왔던 것인데, 그래도 일단은 다시 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또 오늘도 아직 크진 않지만 소폭의 상승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이 4일 연속의 상승을 또 보이고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 상승의 흐름이 아직 좀 완벽한 반전의 흐름으로 나왔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추세가 완벽하게 좀 전환이 되기에는 일단 오늘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,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 21선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추세라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, 특히 요때 지난달 6월 초부터 한번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나서는 이 추세의 힘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 지속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, 보시는 것처럼 꽤 상당한, 뭐 거의 한 달 동안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려면 일단 요 하락 추세를 깨긴 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올라서는,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나와야지 일단 좀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의 흐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도 체크를 해봤지만 무엇보다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좀 그 상승을 위한 그 환경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4월 사상 최고치 이후 지금 현재 마이너스 7.6%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시장 바닥을 시사를 한다.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2022년 12월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었나요? 이 해시레이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해시레이트가 또 꺾이기도 했었고, 그러면서 이 채굴 비용까지 함께 꺾이면서 그 시장의 바닥을 좀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제가 요 채굴 비용을 다시 좀 체크를 해봤어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만 해도 이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4만 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는데, 그런데 채차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74,800달러 선까지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.
그래서 왜 이런 좀 변화가 있나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요 채굴 비용을 산정을 하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제공을 하는 그 전기 소비량과 비트코인 1일 발행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채굴 비용을 지금 산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 전기 소비량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요걸 좀 보시게 되면 요것이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기 소비 지수인데, 그런데 지금 요때가 이제 반감기 이전, 그러니까 4월 20일 전이니까 반감기 이전만 해도 이 전기 소비량이 좀 고점을 찍다가 반감기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감소를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채굴 단가가 좀 높아지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채굴자들이 좀 버티지를 못하고 이 채굴 기기를 꺼서 이 전기 소비량도 이런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다시 이 채굴 비용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왔는데, 뭐 요것이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까지는 뭐 이것을 통해서는 그것까지는 또 알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이 전기 소비량이 꺾인 것을 봤을 때 채굴자의 항복은 실질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채굴자의 매도세가 종료가 됐다. 그래서 3분기부터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랠리의 가능성이 있다. 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오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볼 때 뭐 여러 지표에서 뭐 채굴자 지표, 뭐 인간 지표, 뭐 거래량 지표 등을 통해서 이 바닥 시그널은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이제는 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런데 진짜 이 랠리가 나오는 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것을 또 작년의 그 흐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, 작년 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이 세 번의 조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이 언제였냐면 연초부터 이 랠리가 시작이 됐다가 이때 한창 그 은행 사태가 좀 터지게 되면서 이런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, 그러다가 어떻게 요 반등의 움직임이 나왔느냐,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이 좀 파산을 겪었다가 이 미 정부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BTFP라고 해가지고 은행 간 대출 프로그램까지 가동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매크로적으로 그 대응이 나오면서 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조정 장세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,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4월에 고점을 찍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6월 달이었어요. 이 6월 달에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라는 요 소식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를 끊고 이렇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암호화폐만의 호재가 발생이 되면서 이 조정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조정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, 이때도 이제 7월에 이 리플의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했고,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었었는데,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이때도 뭐 7월부터 10월까지, 그런데 사실상 뭐 6월부터 뭐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길게 본다라면 6월부터 10월까지 이 조정 장세를 겪었었는데, 그런데 이 조정 장세를 끝냈던 것이 무엇이냐,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암호화폐만의 이슈라고 볼 수는 있는데, 근데 이것이 가짜 뉴스니까 좀 정상치 않은 그런 트리거로 인해서 어쨌든 이 약세장을 뚫고
상승장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도 여기에서 그냥 아무 이슈 없이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, 그러니까 그것이 매크로적인 이슈든 아니면 뭐 암호화폐만의 호재든 또 아니면 가짜 뉴스가 나오든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됨으로써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한 방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시장의 그 심리 상태로 볼 때 지금은 이제 이 어떠한 그 한 방이 나올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공유를 했던 이 트윗을 좀 보여드리면, 뭐 이 트윗의 내용은 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뭐 강세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사실 이 내용보다는 요 차트, 그 차트를 요걸로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마켓 센티멘트, 시장 심리를 가리키고 있는데, 그래서 2021년 4월 달에 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는 최소 10만 달러 간다. 또 11월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라는 이런 환희에 찬 그런 순간이 또 있기도 했었지만,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이때만 해도 마지막 한 방에 큰 상승이 남았다, 이런 얘기가 굉장히 또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대폭락이 나왔었고, 그리고 작년에도,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쯤에도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대략적으로 한 3만 달러,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, 근데 실질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9월, 10월이 바닥을 찍었었어요.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시장의 심리가 역사상 가장 큰 불트랩, 가짜 상승일지도 모른다, 이런 심리가 또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요런 또 랠리가 시작이 됐고, 그리고 이제 지금인데,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강세장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 2만 달러 폭락설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 업비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바닥을 찍을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에, 일단 이 시장 심리로 봤을 때는 이때처럼 바닥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시장 심리와 반대로 가는 그 특성을 봤을 때 지금의 위치에서도 어떤 한 방의 그 트리거로 인해서 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좀 커지고 있지 않나,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이 시장에 어떻게든 좀 살아남으면서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